그러니까 이게 한옥지시죠. 네. 뭐 지셨어요? 최근에 이제 교수님하고 중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그 충남 홍성에 영유아 숲 체험관을 했는데 이제 좀 전에 욕망 말씀하실 때 그 좀 예를 드셨던 게 후지 유치원. 그래서 그때 주신 말씀 듣고서 저희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그냥 분자처럼 막 뛰어놀 수 있는 숲까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좀 생각하면서 애들의 욕망과 시선들을 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안 모이면. 욕망이요? 아니 걔네들이 그 집에 안 모이면 그 욕망이 없냐. 알아서 뛸 거 아니야. 왜 집에 어딘가에서 나무로 그렇게 힘들게 돈 쓰고 해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거 뛰어야지 직성이 풀리냐 이래. 지금 저희 생각인 거네요. 그러니까 안 해도 뛸 거 아니야. 그러네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 대해 쏘은 거라니까. 그 집에 와야 뛴다니까. 더 뛴다니까. 그렇잖아. 아까 건축은 욕망이라니까. 근데 욕망이 대개 얘기하면 건축에 이런 풍토가 있는 것 같아요. 건축은 깨끗해, 선해, 착해. 그리고 항상 뭔가 좋은 일을 해. 그리고 하얘.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사회에 대해서 좋은 일을 하려는데 사회가 알아주지 않아. 그래서 슬퍼. 이런 게 이제 건축가 속에 마음에 있어. 우리는 잘할 수 있는데 쟤네들이 안 들어줘가지고 이런 게 있어. 있어 없어. 그런데 저쪽 가가지고 현상 설계를 한다 그래가지고 하면 심사위원이 발표가 돼. 발표가 되면은 누군가 알고 싶어. 알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쫓아다녀. 그래가지고 2%를 준대. 설계비 2%를 남겨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2%를 남겨가지고 지금 주면은 걸리니까 나중에 준다고 생각하고 일단 말을 들으라 그래가지고 하고 있다며. 근데 두 마음이 착한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욕망이 많은 거다 이거지. 욕망이 많으니까 그거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욕망이 나쁜 거지만 그렇게 하면 문제가 일어나지만 그렇게 아니고 다른 예를 든 게 뭐냐면 우리가 무슨 뭐 철학 얘기하고 그럴 적에 사회학이나 할 때 들레즈 얘기 많이 하잖아요. 들레즈 하면서 욕망기계라고 하는 말도 하니까 들레즈까지는 알았는데 들레즈가 가타리하고 쓴 게 욕망기계다 그러면 갑자기 숨이 탁 막히면서 알다가도 모르면서 찌래 저렇게 이렇게 보면 하고 싶지가 않아. 덮고 싶어. 그지? 그까지인가 배워서 뭐하냐. 쉽다고. 욕망기계란 말 쉽게 설명하면 된다고. 뭐냐 그러면 엄마의 젖을 빠는 애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애가 욕망을 우린 뭐냐면 돈을 벌어가지고 막 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이게 욕망이다가 아니라 거기서 욕망하면 애가 젖을 빠는데 엄마를 젖을 빠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꿀떡꿀떡꿀떡 하잖아요. 그러다가 후 하지. 그러다가 쭉쭉쭉쭉쭉 빨지. 그럼 후 하지. 그럼 엄마는 이렇게 볼 때 이쁘지. 왜 이쁘다 그래? 자기 몸에서 지금 저놈이 훔쳐가고 있는데 뺏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꿀떡꿀떡 마시다가 후 하는 그거에 주목하는 거예요. 들레즈는. 왜냐하면 흡수하잖아요. 흡수하는 게 살아야겠다는 욕망 때문에 흡수하는 거야. 근데 엄마 젖을 물려줬는데도 빨지 않는 애는 걔는 욕망이 없는 거야. 그런데 후 하는 거는 욕망을 버리는 거지. 그것이 반복해서 뭐냐면 채취와 말을 표현할 때 여기 채취와 절단이라 했다고. 채취는 쭉쭉쭉 빠는 거고 절단은 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반복하는 거다. 이제. 그러니까 들레즈와 가타리가 얘기한 게 자, 사람이라고 하는 건 엄마의 젖을 빠는 입술이 이놈이 계속 움직인다는 거야. 이놈이 말도 하지만 쭉쭉쭉 빠니까 주둥이가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는데 요 주둥이와 섬유질과 근육이 그렇게 하도록 생겨먹었다는 거야. 요게 그냥 빠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엄마 젖이 내려갔어. 그래가지고 식도를 타고 내려갔더니 이 위가 알아서 채취와 절단을 해가면서 움직이는 거야. 근데 난 몰라. 이놈이 알아서 하는 거지. 온 몸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빠는 애 눈에서만 욕망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전체가
욕망으로 이렇게 받고 움직이고 하는 그걸로 돼 있는 게 사람이다. 그래서 욕망 기계다 그런 거예요. 근데 꼬르부제가 건축은 살기 위한 기계다 그랬잖아요. 그때 기계는 들레즈가 얘기하는 기계하고 달라. 이거는 딱 그 역할을 맡으면 역할만 하면 돼. 그러니까 위장이다 그러면 밥을 소화시키는 대. 그 다음에 대장 그러면 뭐뭐뭐 하는 대. 이렇게 하고 끝이야. 그러니까 식당이 뭐 하는 데냐? 그럼 밥 하는 데. 식탁이 뭐 하냐면 밥 먹는 데. 또 어디가 뭐 하면 뭐 하는 데. 이게 이제 확장이 되면 학교 설계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체육관 있으면 체육하는 데. 그 다음에 뭐 놀이 있으면 그냥 밥 먹는 데, 급식하는 데. 이런다 이거지 그게. 그러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라고. 무슨 뭐 들레즈가. 근데 건축이 해야 될 일이 과제가 더 많아. 그런데 같은 식탁이 있는데 식탁 부엌이 있다. 그 부엌이 뭐 하는 데냐?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게 밥 하는 데요. 그 아무것도 안 나. 근데 생각을 바꿔서 부엌이 뭐 하는 데냐? 그러면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면서 시간을 보내는 장소. 이렇게 얘기하면 밥하는 곳이 아니라 갑자기 그 말 속이 이렇게 움직이잖아. 애의 주둥이처럼 이렇게 빨았다 뗐다 말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면 식탁이 어떻게 되지? 부엌이 밥하는 조리기구와 이 효율적인 그것만 가지고 있는 데가 아니라 뭔가 사람이 이렇게 확정짓진 않았지만 거기서 뭘 더 할 것 같아. 밥도 먹을 수 있고 얘기도 나눌 수 있고 노래도 들을 수 있고 뭐 그렇다 이거지. 그럼 똑같은 얘기를 식탁이라 하자. 식탁은 뭐냐? 그게 이제 아까 욕망기계라고 하는 말이 주는 이유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들레즈하고 가타리를 얘기했으니까 이거 뭐 대단한 거니. 근데 칸 얘기하면 칸이 그 몇십 년 전에 얘기했다니까. 주택 부엌이 뭐 하는 데냐 그러면 뭐뭐뭐 밥 먹는 데는 안 그랬어. 그러니까 뭐라고 내 기억은 안 나지만 자관 식탁은 뭐뭐뭐 해가지고 무엇하는 장소. 예를 들면 학교라고 뭐냐면 학교는 학교에서 뭐 교과과정에 의해 가지고 교육청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빌딩들 이렇게 하자고 사람이 배우는데 가장 뭔가를 배우는 곳 이렇게 딱 던지고 나니까 그놈이 움직인다고. 그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고. 새로운 욕망이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라고 들춰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는 뭐 전혀 뭐 그걸로 다 된다는 거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건축하는 사람들 해왔고 더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 게 있다. 그거를 얘기하자면 바벨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바꿔서 아까 식당이니 식탁이니 그걸 끝나고 아까 유치원? 네. 유치원이 있는데 그 유치원을 어떻게 만들까? 김원선 소장이 뭐 이렇게 했는데 정확히 다 외우지 못하지만 목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그 뭐 있는 거는 걔들 보고 여기서 밥 먹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걔들 뛰어놀다가 이렇게 하다가 요건 모르겠는데 저렇게 가게만 갈 수도 있고 또 가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 밑에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도 괜히 기분이 좋아. 뭐 될 것 같아. 근데 됐는데 애들도 정말 그렇게 해. 근데 애들이 아까 물어본 것 중에 아무것도 안 할 때도 그러고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그건 나한테 속은 거라고. 걸렸죠. 그게 없으면 아이들은 그렇게 안 해.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좀 바뀌어가지고 제가 이랬다 저랬다 해서 죄송한데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니까 저기 배철현 교수님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나는 무슨 얘기했냐면 사람이 왜 종교적인가 그 건물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이해를 했어. 그냥 내가 옛날에 뭘 살아봤겠어. 뭐 그래서 다 이게 내가 만든 말이고 어떻게 구라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옛날에 수렵을 하던 사람들이 화살을 메고 식구들한테 뭐 먹이려고 뭐 이렇게 쐈어. 근데 잘 안 맞아. 그래가지고 덩치도 크고 그러니까 걔 실패를 해가지고 오늘 아이고 끝났구나. 근데 내일 뭐 동물을 하나 잡아가야 될 텐데 이러는데 화살만 쏘면 동물이 잡힌 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쉘터를 만든 거예요. 쉘터는 집이 아니에요. 우리가 건축 공부할 때 쉘터 얘기하니까 자꾸만 집을 생각하는데 쉘터는 그게 아니고 그냥 움집과 같은 건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데 밤에 사냥하러 나갔는데
그날 못 잡았어. 그러니까 집에 가기에는 너무 멀어. 목적도 달성이 안 됐으니까 그 군대 그때마다 쉘터를 만들어가지고 간단한 가안이를 만들어 거기서 자는 거예요. 거기서. 그날 밤은 거기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스름한 데가 그게 쉘터라고. 그러니까 저기 지진 났다 그러면 그저 지하철 같은 데다가 뭐라 썼는데 피난이라는데 영어로 쉘터라 썼다고. 그게 쉘터라고. 근데 쉘터를 자꾸만 우리 보면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임시 거처라고. 근데 그런 데 있는데 밤에 밖에 나갔을 때는 하늘에 별빛이 많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아름답다 그랬는데 왠지 무서워. 그래가지고 이제 동물이 나타날지도 모르고 어디서 숨겨갈지 모르고 밤에도 내가 여기 왜 왔나 그랬지 뭐 아름답다 이렇게 해서 무섭지. 그런데 쉘터 속에 들어가 앉으면 무서움이 있고 안심이 두 개가 교차가 돼. 무섭기도 한데 안심도 돼. 그 쉘터가 없으면은 하늘에 별이 와 쏟아지는 것 같아 아름답다 그랬는데 무섭다 이거지. 근데 들어가면 안심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있는 사람들 하늘의 별을 보면서 뭐를 생각할 수 있는 여지랄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냐면 저 세상은 무한하다. 나는 유한하다. 저 무한자 앞에 내가 섰다. 라고 하는 걸 만들어주는 게 쉘터라고 하는 나무로 된 이렇게 집과 유사한 뭔가가 그 생각을 유발한다 이 말이야. 그냥 가만 앉아 있으면 그 유발하지 않아. 그러니까 건축물은 종교적이라고. 종교적이라서 갑자기 여기 앉아 있으면은 뭐 하느님을 찾고 부처님을 찾는다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눈이 내렸어. 아까 보니까 눈이 내렸는데 뭐 바쁘게 지냈는데 갑자기 이렇게 눈이 내리고 차고 쌓이는 걸 이렇게 보니까 뭔가 조금 전에 가졌던 생각보다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졌어. 그런데 똑같은 생각을 이제 길거리 아무도 없는 벌판에서도 느낄 수 있지. 근데 그것하고 뭔가 구조물이 있는 것에 내가 있는 격리된 상태에서 있는 거는 다르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얘기는 뭐냐면 신비하다라고 하는 느낌은 어디에서 오는가?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 들어갔을 때 신비하다고 그리고 감미롭다는 느낌을 동시에 갖는다. 그것처럼 애가 왔는데 바깥에서 뛸 때는 자기도 뛰었는데 김원천 소장이 만든 저 사무소 직원들이 함께해서 만든 그 구조물 속에 들어오면 아이들은 아까 그 쉘터에 들어갔던 두 가지의 요소를 더 잘 느낀다고. 더 잘 느끼니까 건축가는 더 그것보다 더 잘 느낄 수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많이 만들면 무슨 일이 생기냐 그러면 그런 게 한 개가 아니라 10개가 생기고 10개가 아니라 100개가 생기고 어떤 뭔가가 이렇게 이제 막 될 것 같다. 아이들이 참 좋아한다. 교육이라고 하는 거가 그런지 몰랐는데 괜찮다. 건축가 괜찮네. 건축가들도 그런 거 할 줄 아네. 그게 건축가가 사회를 바꾸는 힘이다 이거지.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느냐? 나는 알아준다고 생각해. 내가 그걸 느낀 게 유아교육학회에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걸쳐가지고 절 보고 무슨 특강을 하래요. 그래서 내가 유아를 뭘 하냐고. 나 유아교육 모른다고. 어린이집 한 번 설계해봤고 유치원 해본 적도 없고 잘 모른다고 그랬더니 그냥 아무 얘기나 하래. 그래서 아무 얘기나 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재작년 2년 전이구나. 그랬더니 막 저기 그 정기총회라는데 줌으로 한대요. 그랬더니만 어디 강의실에 와가지고 이제 강의하는 걸 찍어가지고 그 동영상을 뭐 2시간짜리를 돌리는데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고 끝냈어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끝났는데 그래서 그걸 틀어줬나 봐요. 12시 끝났는데 유아교육학회 회장님이 막 전화 오고 뭐 총무님이 전화 오고 뭐 아니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강의를 너무 잘 들었대. 그래서 감사하다 했더니 막 어떤 분은 유아교육인데 눈물을 흘렸대. 눈물은 내가 무슨 목사님도 아닌데 뭘 흘려요. 나 그런 거 아닌데. 그런 거 아닌데 그랬더니 뭐라고 그분들이 얘기했냐면 이거 내가 강의를 잘했다가 아니야. 건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좋은지 몰랐대. 그리고 그거를 유치원이라는 건물과 그걸 가지고 있는 과제들을 몇 개를 했거든요. 그것만 그게 아니라 딴 걸 더 하시라 그랬더니 얘기 중에 아주 과장하지 마시고 그냥 없는 말은 만들지 마세요. 그런데 교수님 정말요. 댓글 막 보여드려요. 막 이러더라고.
건축계에 없는 일이야. 그랬더니 내가 느낀 건 뭐냐면 그분들이 유치원 건물과 환경과 땅에 관해서 내가 그냥 주섬주섬 얘기한 거에 불과한데 그분들은 유아교육이 내가 뭘 해야 되는가는 사명감을 얻었대. 그래서 눈물이 났대. 올해 또 그래. 나 똑같은 소리밖에 못하는데 또 알아서 또 했대. 또 그런데 이제 끝이야. 이제 이게 2년 3년 계속 하다가는 저기 약효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만해. 계속 새 교사들이 오지 않을까요? 사명감을 갖게 하는. 나는 얘기 중에 이런 거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유아교육이라고 하는 게 유치원의 유치원을 잘 만든 거라 생각하는 거는 그건 유아교육학회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해야 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애들의 약하고 어른들의 약한 나라가 돼버렸어. 근데 주변에는 이제 뭐 어린이 공원도 있고 뭐 이래. 근데 실제로 어린이집을 보면 그 위치가 별로 좋지가 않대. 국공립 보면은 막 어쩌고 땅을 얻긴 얻었는데 뭐 빨리 엄마가 와가지고 할머니가 와가지고 나 빨리 들어가 그래 빨리 들어가 차온다 빨리 들어가라 막 이렇게. 우리 집 사람이 그랬어요. 두 손녀가 있었는데 어린이집에 보낼 적에 빨리 들어간다 하다가 문쳤어. 말하다가 자기가 해가지고 이거 한 2주 동안 그냥 이렇게 멍들어가지고 찢어지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차가 지나고 위험한 그런 장소에 있는 데가 꽤 있다 이거지.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항상 그게 있는 데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걔네들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방 안에서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있다가 시간 되면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좀 뭔가 그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무슨 뭐 어디 뭐 한강변이라든지 뭔가 지역의 그 공간의 자산들이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랄지 뭐 이런 것들. 거기를 이렇게 뭔가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교육이 그 공간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유아교육학회가 뭘 해야 되냐 그러면 도시계획이 있는데 도시계획이 위에서부터 도시계획 설계하는 사람이 쭉 뭔가를 만들어가는 게 있다. 그런 도시설계가 아니라 밑에서 또 올라가는 도시설계. 어린이들의 생활의 그 영역을 그게 마을 만들기 아닌가? 어린이들이 어떻게 환경을 한껏 가질 수가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그 어떤 그 잔디밭이라든지 나뭇잎이라든지 무슨 한강변이라든지 잠깐 뭔가 있잖아요. 그거를 공유하는 걸로 만들어주고 그걸 관리하는 분들이 다 걔네들 인정해주고 그래서 너 왔냐 그러면 담당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오셔가지고 야 난 니네 유치원에 나 명예교사야. 그래가지고 그런 게 지역 아닌가? 그러니까 유아교육학회가 그런 걸 하시라 이거지. 그런 걸. 우리 건축 쪽에서 보면 아무 얘기도 아닐 수도 있어. 그런 얘기들은 졸업 전에나 이런 데서 많이 나와 그런 아이들. 그런데 그거를 담당한 선생님들이 볼 때 그렇게 안 받아들이더라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해야 되는 비전은 어때?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건축이 크게 바뀌지는 않지만 무언가가 욕망을 이렇게 선하게 드러내서 뭔가 조직화하는 그런 것들이 이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다 이거지. 그러면 행정이 높은데 건축을 못 알아주는 게 아니라 그 행정이나 사회나 이것이 건축이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라 이거지. 건축하는 사람이 해주십사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건축에 대해서 이런 걸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유아교육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청소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나무를 이렇게 뭐 이런 거에 좀 식견이 넓어져야겠는데 앉아가지고 요 싸게 하자 이런 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공공건물이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그렇게 안 하면요 희망이 없어. 그 책이야 이게. 있으면 내보라 이게야. 내 말이 그 말이 다 그 말 같네요. 아니 뭐 그거야 어느 책이든 나오고 있는 얘기야.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다른 얘기 해보시라.